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서류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다. 젊을 때는 도장 하나, 사인 하나가 그저 형식처럼 느껴졌지만 이른을 넘기고 나니 종이 위에 찍힌 글자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사위와 함께 동네 주민센터에 갔다. 아버님, 그냥 서류 정리만 하면 돼요. 금방 끝나요. 사위는 늘 그렇듯 너무도 친절한 얼굴이었다. 친절이 넘쳐 흐를 정도로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오래된 행정 건물 특유의 차가운 공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사위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내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겼다. 이건 제가 들게요, 아버님. 그 손길이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조금 성급해 보였다. 다음 분 203번. 우리가 부른 번호였다. 사위가 먼저 일어나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지팡이를 짚고 따라갔다. 창구 너머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공무원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머리, 정확한 말투. 무슨 업무로 오셨어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기초연금이랑 주거 관련 서류 정리하려고요.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주거?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말이었다.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늘 보던 풍경이었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였다. 공무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 소리가 아주 작았는데도 내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위는 웃음을 유지한 채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공무원은 다시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이상하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서류상 기록이랑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위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미소가 굳는 것이 보였다. 아, 어떤 부분이요? 사위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그러고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그 말은 사위가 아니라 나에게 한 말이었다. 사위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공무원은 사위를 보지 않았다. 오직 나만 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어르신만요.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걸. 작은 상담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공무원은 의자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주민등록 이전이나 재산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으셨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무원은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내밀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르신이 이미 6개월 전에 주거지를 이전한 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내 손이 서류 위에서 굳어버렸다. 어디로 말입니까?
공무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위분 명의의 주소지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 집으로 이사 간 적이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오래 걸려요? 그 목소리는 조급했고 조금 날카로웠다. 공무원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어르신, 이 서류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쉽게 서명을 훔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주민센터 안에서 내 노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걸. 상담실 문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 나는 몰랐다. 문 밖에는 사위가 있었고 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공무원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르신, 여기 위임장 보시면 본인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익숙한 글씨였다. 분명 내 글씨체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공무원의 표정이 그 순간 확실히 달라졌다. 그럼 이 위임장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가 서류 정리해 준다고 해서 도장만 몇 번 찍어준 적은 있습니다. 그 말에 공무원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어르신, 이게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닙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주거 이전과 함께 기초연금 수령계좌, 각종 행정 우편 수령지, 그리고 주민센터 보호자 지정까지 전부 변경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보호자요? 공무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분이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스쳤다. 며칠 전 전화를 걸었을 때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딸. 아빠, 그런 건 사위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사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혹시 문제 있나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 공무원은 나를 보며 낮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선택 말입니까? 이대로 서류를 정정하면 사위분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그냥 나가시면 앞으로 모든 행정은 사위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사이 문은 한 번 더 두드려졌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조금 손해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다르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노후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걸.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정해 주세요. 공무원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확실하신 거죠?
확실합니다. 문이 열렸다. 사위는 웃는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이제 끝났어요? 나는 사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끝나긴 끝났지. 사위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몰랐다. 공무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사위분, 잠시만 여기 앉아주시겠어요? 왜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그때 사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날 이후 주민센터는 나에게 그저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그곳은 내 노후를 되찾기 시작한 첫 장소였다. 그리고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위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요. 그 웃음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웃음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웃음이었다. 공무원은 차분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사위의 숨을 조금씩 조여갔다. 사위분, 공무원이 말했다. 이 위임장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사위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아버님 손이 요즘 떨리셔서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죠.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거짓말은 언제나 디테일에서 흔들린다. 도와드렸다는 말은 참 편리하다. 무슨 일이든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화면을 열었다. 그럼 이전에도 비슷한 위임 업무를 하신 적 있으시죠? 네, 몇 번. 그런데 이상하네요. 사위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사위분 명의로 이전 처리된 독거노인 행정 기록이 3건 더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게 무거워졌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사위가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말을 이었다. 3분 모두 가족이었고 모두 주소 이전 후 재산 관련 변경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위의 웃음이 그제야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잠시 침을 삼켰다.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연락 두절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도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을 것이다. 사위는 급히 말을 바꿨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괜히 도와드리려다가 도움은 공무원이 말했다. 본인 동의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프린터에서 뽑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이 이미 별도로 등록해 두신 행정 대리 제안 요청서입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나는 그제야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서류다. 그 서류는 몇 달 전 내가 혼자 주민센터에 와서 작성한 것이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 확인 없이 재산 주소 보호자 변경을 불허함. 나는 그때 이유도 모른 채 직원의 권유로 그 서류를 써두었다. 어르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가졌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이러실 거면 집에 가서 얘기하시죠. 그 순간 공무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사위분, 지금은 자리를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부 감사팀이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보았다. 햇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 인생의 방향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딸은 알고 있었다.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노후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시간이 아니다. 침묵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시간이다. 나는 그 침묵에서 걸어 나오기로 결심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아빠, 거기 어디야? 나는 창구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주민센터다. 그 한마디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사위는 내가 전화를 받는 동안 계속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계산이 있었다. 공무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아주었다. 방 안에는 나와 사위 그리고 서류의 진실만 남았다. 아빠, 그거 내가 말리려고 했어.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흘려보냈다. 말리려고만 했구나. 그 말이 딸의 가슴을 더 세게 쳤다는 걸 나는 알았다. 아빠, 우린 돈이 필요했어. 나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사위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아버님, 이건 가족 일입니다. 가족?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족은 몰래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고백은 조각조각 이어졌다. 처음엔 생활비 때문이었다고 했다. 아이 학원비, 대출 이자 끊임없이 쌓이는 현실. 잠깐만 아빠 이름으로 정리하면 금방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 딸은 끝까지 사위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딸에게 물었다. 그럼 언제 돌려놓을 생각이었니?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터졌다. 몰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아무 계획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중년의 남자 2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주민센터 내부 감사팀이었다. 공무원은 그들에게 서류를 넘겼다. 이분이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 말에 사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사위분, 감사팀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전 기록을 보면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사위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불러라. 사위는 나를 바라봤다. 아버님, 지금부터는 내일이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잡았다는 선언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계속 울고 있었다. 아빠, 나 버리지 마.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버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날 나는 하나를 배웠다. 노년의 지혜는 용서만이 아니라 선 긋는 법이라는 걸.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걸. 내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서류가 한 장 더 있었다. 그 서류를 사위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줄도. 사위는 끝까지 내 가방을 보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훔친 것만 의식한다. 상대가 미리 지켜둔 것은 보지 못한다. 감사팀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사위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얼마나 손해를 볼지, 어디까지 들켰는지, 어떻게 빠져나갈지. 나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뭡니까? 감사팀 직원이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언 대용 재산관리 계약서입니다. 사위의 머리가 번쩍 들렸다. 어르신 명의 재산은 이미 1년 전부터 신탁 형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본인 외에는 어떠한 가족도 직접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그동안 옮긴 건 모두 무효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위의 어깨가 툭 떨어졌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미리 준비한 노인이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의 결과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아빠, 그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내 딸이다. 딸의 울음이 더 커졌다. 하지만 내 재산의 관리자는 아니다. 그 선은 분명했다. 사위는 그날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전 기록과 다른 노인들의 사례까지 함께 묶여 법적 절차로 넘어갔다. 나는 그 과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이미 해야 할 선택은 끝났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동네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생각했다. 노후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놓을지.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 살고 있다. 불편하지만 불안하지는 않다. 서류는 이제 내 손에 있고 내 이름은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돌아왔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그래도 자식인데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 아픈 건 사랑이지만 무너지는 건 방치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걸 용서하는 게 아니다.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날 주민센터에서 나를 불러 세운 공무원의 한마디는 결국 내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이상하네. 그 말 덕분에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위가 조사를 받고 서류가 정리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면 인생도 거기서 정리되는 줄 안다. 하지만 노인의 삶은 그 다음부터가 진짜다. 사건이 있고 난 뒤 며칠 동안 전화는 오지 않았다. 딸도 사위도 아무도.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벽을 타고 흘렀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무서웠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알았다. 이건 고요였지 공허가 아니었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다. 신문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다. 고령자 재산 침해, 주의 필요.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신문을 접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그동안 불편하셨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불편함은 사라졌고 대신 명확함이 남았다. 그날 오후 딸이 집 앞에 왔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수많은 말이 겹쳐 있었다. 나는 문을 완전히 열어 딸을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컵에서 김만 조용히 올라왔다. 미안해. 딸은 그 말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고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말을 이었다.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딸은 고개를 들었다. 알아. 그 대답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나는 느꼈다. 딸은 그날 오래 머물지 않았다. 돌아가면서 현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가끔 전화해도 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전화는 언제든지 받는다. 그건 거리두기 속의 관계였다. 노년에 필요한 건 끊어냄이 아니라 조절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사위는 끝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게 서운하지는 않았다. 사람마다
마주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나는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주민센터에 간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러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다. 그들을 보며 나는 가끔 말해준다. 도장은 쉽게 찍지 마세요. 그 말에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 외롭고 쓸쓸한 날도 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다. 내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 노년의 삶은 지켜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조용한 자유다. 그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나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서류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 이상하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내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다는 걸.